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안 물어봤지만 답변해드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정보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갈구하고 있는 글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주냐는데, 현재 서울 구축빌라에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올해 12월경에 전세 계약 만기고, 만기 날짜에 아파트 매매 계약, 입주 및 잔금 치르는 날이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한 상태고, 집주인과 얘기를 잘 맞춰놓은 상황인데, 집주인 엄마가 대뜸 전화 와서 왜 협의도 안 하고 나간다고 통보하냐, 겨울이라 집도 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우리가 돈 못 주면 보증보험에서 준다고 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집에서 4년째 거주 중이고 뭐 미리 나간다고 협의를 할 게 뭐가 있냐, 나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통보했다.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해도 내가 아파트 계약한 잔금 일에 전세금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신용도 하락하고 대출이자 발생하면 그거 지원해 줄 거냐 그랬더니 그거 자기들이 어떻게 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부터 집 근처 부동산에 빌라 전세 매물 등록을 해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를 문의를 하셨고, 사실 이게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비슷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아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그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도 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었고 보증금 얼마다 이게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짐을 빼서 나오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사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뭐 일부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게 걸려 있으면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돈을 돌려받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워지겠죠. 물론 근데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왜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서 점유율을 이전해주고 세입자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소송을 안 한다면은 연 5%의 비율, 소송을 해서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그러면 연 12%거든요. 여기 이제 15%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소촉법상의 지연이자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12%입니다. 임차권 등기 걸고 지연이자 15% 이야기하면 거품 물고 구해온다, 걱정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급하게라도 구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 걸리고서 못 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경매 법원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건들 보면 임차권 등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봐가면서 누워야 되는 것도 맞긴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배째고 못 돌려주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추심하셔야 되는데 다 절차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나갔을 때 훨씬 더 싸게 팔리기 때문에 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지점까지 가지 않고도 말을 하는 건 공짜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차권 등기 걸겠습니다, 저희는 경매까지 갑니다, 이 얘기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는 전혀 아무런 비용 없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런 비용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카드는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빌라 시세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매매로 유도하는 게 맞냐, 전세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받게 하는 게 맞냐, 거기에서 문제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튼 주목하실 거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꼭 상대방한테 손해를 감수하라는 태도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서로 약속을 그냥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걸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전혀 잘못하지 않은 쪽에서 매우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협상의 마지막 결론은 법적으로 정해진 끝을 향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결론에 맞춰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도중에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면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집행권원을 득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답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답변 아니면 저한테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신용대출 받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면 저는 기다려 드릴 수는 있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감정적인 내용을 서로 교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사실 프로페셔널한 방법입니다. 저희 프로들이 하는 방식이고, 왜냐면 이런 데서 또 감정적으로 대립한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 걸리면 칼침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는 거는 본인도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이 글쓴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이 안 들어와서 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파트 매도인도 이해를 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약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돈을 못 주는 사람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핑계가 우리 매도인한테는 또 통하지 않을 거니까.
다 그런 겁니다. 뭐 이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집주인도 다음 사람이 와서 전세를 맞춰주겠지, 뭐 이런 안일한 믿음으로 이런 임대차 계약에 접근을 했다가 배째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항상 나도 약속을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서 업무를 처리를 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덜 당황하시고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법대로 하면은 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글로 또 이런 게 있는데, 형들 집주인이 집 보러 오겠다는데 무시해도 돼?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1년은 된 것 같은데 간간히 집 보여달라고 연락 오는데 매번 집 비번도 알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계약상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협조 의무가 명확히 적혀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도 중개거래나 이런 것들 집 관련된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항상 그걸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혹은 뭐 몇 번 횟수를 제한을 하거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걸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놓으라고 말드려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약속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생각보다 잘 안 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물며 가까운 괌만 가더라도 집 계약 같은 거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가 되게 훨씬 더 막 글씨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경제 규모나 가격으로 보자면 복잡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절을 하셔도 되죠. 거절을 하셔도 되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이 집이 안 팔림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응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굳이 이것 때문에 협조를 하시면서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는 더 그런 게 깔끔한 게 좋은 겁니다. 누구한테 시간을 뺏거나 누구한테 뭔가 희생을 요구할 거면 그에 상응한 그 반대급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서로서로 깔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얼렁뚱땅 떼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건 맞기는 해요. 근데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건 오케이.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건데 나만 두 번 좋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만 좋다,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희생 강요하는 건데 그런 조건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주말에도 안 된다고 다음 달에 보여준다 하면 어느 매입자가 기다리겠냐, 너도 바쁘겠지만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책임이 원래 임대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제대로 넣어놓지 않은 사람한테 페널티가 가는 게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일상적인 정서 자체도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한번 그 찔러볼 수는 있겠죠. 그냥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거는 집주인한테는 사실은 그게 우월 전략이긴 하죠.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줘야 이 사람한테 앞으로 따로 부탁하지 않고도 편하게 집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편을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임대인이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최소한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배려해 주거나, 뭐 배려도 아니 보상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미안해서라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좋은 거다라는 건 약간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의무는 없지만 당신이 해주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배려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게 있어야 그래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야 서로 기분도 좋고 한 건데, 이게 조금 너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의 눈탱이를 때리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건,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치킨 아웃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계속 대립되고 하면은 나는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만,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경향을 양산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강화하는 데 이런 행동 양식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중에 아예 어떠한 교섭이나 어떠한 협의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반복적으로 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봐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유의미한 경향성을 띱니다. 그분들은 살면서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고쳐드리는 방법은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억지로 하면 고쳐집니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저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굴복을 원하고서 물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가 빠나니 이런 것들에 너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서 피해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단다면 법대로 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해야 중간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뿅.